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고 사건 없는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대신 알려주는 인터 위키 시간입니다. 지난 시즌 EPL 우승팀 어디였나요? 펩 가르디올라가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 아닌가요? 뭐 2년 만에 우승을 좀 차지했었잖아요, 그죠?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형제인 맨시티가 1위, 맨유가 2위. 맨시티가 승점 86점, 압도적으로 시즌을 마쳤고요. 아쉽게 뭐 트래블은 좀 무산됐지만 그럼에도 맨시티가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결승까지 진출했던 시즌이었고, 또 워낙 또 승점을 압도적으로 쌓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즌을 보냈던 시즌이었고, 이제 맨시티 왕조를 만들고 있고 좀 절대 강대로 좀 군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수르 구단주가 팀을 인수한 이후 처음에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제 맨시티도 역사를 쌓으면서 왕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 기자님이 말씀해주시는 맨시티의 역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기자님, 만수르 구단주 부임 이전에 맨시티는 어떤 팀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창단 당시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맨시티 하면 요새 말로 좀 근본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맨시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어쨌든 1880년 잉글랜드 맨체스터 고든 서부에 위치한 세인트 마크스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훗날 이제 맨체스터 시티로 알려질 구단을 창단을 하는데요. 당시 이 지역에 이제 실업자나 뭐 이렇게 뭐 범죄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특히 고튼 지역이 좀 만연했는데,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좀 새로운 활동을, 그러니까 좀 약간 인도주의죠, 아니면 좀 뭐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병폐를 줄이고자 아서 코넬 목사의 동료에 따라, 그러니까 교인들이랑 또 몇몇 개 투자자들 또 이렇게 해서 모여서 만들게 됐대요. 창단을 좀 했는데 이후 1887년 아드윅 AFC로 바꿨다가 1894년 드디어 맨체스터 시티로 정착을 합니다. 좀 2부와 1부를 좀 오가다가 그러니까 1903-04 시즌, 언제 쪽이야? 우리나라 독립운동 할 때쯤 그러니까 볼턴 원더러스를 꺾고 우리가 아는 그 이청용의 볼턴이죠. FA컵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후에는 2부로 강등되고 여러 부침이 좀 있었는데 1934년에는 FA컵 우승을 거둔 후에 1936-37 시즌 감격적인 첫 우승에 1부 리그 우승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첫 1부 우승의 기록이고요. 그 뒤로는 1부와 2부로 오가면서 맨시티는 2부에서만 총 7회 우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와 함께 최다 우승팀이래요. 1968-69 시즌에는 FA컵 우승, 1969-70 시즌에는 이게 읽기 맞나? 이렇게 어려워. 69-70 시즌 네, 리그컵 우승, 그리고 지금까지 맨시티의 유일한 유럽 클럽 대항전 우승인 UEFA 컵 위너스컵 우승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역사가 없는 클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오래된 역사, 그리고 뭐 근본이 있는 클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한 1990년대 성적은 어땠나요? 1990년대 뭐 그야말로 좀 암흑기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맨유가 최다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클럽으로 자리 잡을 때 맨시티는 좀 이렇게 쇠락을 좀 거듭했습니다. 1997-98 시즌에는 3부 리그 강등되는 굴욕을 좀 맛봤고요. 이후에 뭐 1부 갔다가 또 2부로 내려갔다가 뭐 침체기를 겪으면서 맨유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 쿠데타로 태국에서 쫓겨난 전 총리죠, 탁신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쨌든 뭔가 좀 생명을 좀 이어가기 위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맨시티 구단을 인수를 했는데 비전이 좀 없었고, 그리고 막 태국 선수들, 아시아 선수를 자꾸 영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노답인 행보를 좀 보여왔고, 결국 자신의 자금이 막히자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구단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2008년에 세계적인 석유 재벌 억만장자 만수르에게 팀을 좀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신 구단주도 샀던 금액보다 2배 이상의 좀 이익을 남겼다고 하고요. 만수르 구단주는 그때 사실 아스널을 좀 더 영입하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맨시티를 왜 영입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뭔가 이게 그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 팀이 3부 리그까지 내려가는 팀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3만 명, 2만 명 축구를 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했대요. 그래서 좀 맨수르 구단주가 맨시티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왕조의 시작,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 만수르 구단주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그야말로 폭풍 영입이 시작됐잖아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호비니의 영입이 생각나는데요. 저도 근데 좀 충격이긴 했어요. 야, 레알에서 뛰던 애가 맨시티를 간다고? 좀 그래서 조금 위기의식? 뭔가 맨유도 못 데려오는데, 약간 그때 아마 호비뉴 선수가 엄청 그때 큰 이적료였고 뭐 첼시로 간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뭔가 하이제킹, 그러니까 EPL 역대 최고 이적료로 그때 보니까 3,250만 파운드. 뭐 그 당시에 뭐 지금 보면 뭐 헐값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축구는 이게 충격적인 역대 최고 이적료였기 때문에 어쨌든 호비뉴가 영입이 됐고요. 이 전에 뭐 콤파니라든가 사발레타, 레전드죠. 맨시티 레전드들이 영입이 됐습니다. 또 이제 이후에는 호비뉴, 뭐 나이젤 데용, 웨인 브리치 스쿼드를 강화했고요. 당시 감독은 마크 슈즈였는데 만술의 첫 시즌은 뭐 잘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11호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호비뉴라는 화려한 스타는 물론 잔뼈가 굵은 선수들까지 데려왔는데 성적은 중위권에 머물렀네요.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해당 시즌 겨울에는 강등권까지 내려갔었다고 내려갔었어요. 해요. 맞아요.
이후 분노의 영입은 계속됐죠. 아 진짜 말씀 잘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좀 기억나는 건 최근 유로 2020 우승국 이탈리아를 이끌었던 이제 이끌고 있죠 지금도 그쵸. 만치니 감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만치니 감독이 인터밀란에서 막 매전패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저 좀 놀랐어요. 만치니가 온다고? 사라고타부터 어쨌든 강화를 했고 아마 만수르 간주가 좀 축구에 대한 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 노릇이다 축구는. 그래서 만치니 감독을 좀 데려왔고 테베즈 그다음에 아데바요르 뭐 산타크루즈 뭐 산타크루즈 아시죠? 알죠. 잘생긴 선수 유명했던 가레스베리 뭐 콜로투레 레스코 등을 영입하면서 그동안은 뭔가 좀 공격에 좀 치중이 돼 있었다면 좀 화려함과 좀 실속을 더하면서 어제 영입 좀 스쿼드를 좀 구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5위를 차지하면서 맨시티의 반전을 예고했고요. 그럼 만수르 구단주 체제에서 첫 우승은 언제였나요? 네, 첫 우승은 바로 1011 시즌입니다. 이적 시장에서 제롬 보아텍, 그다음에 야야 투레, 워낙 좋은 선수였고요. 바르셀로나 잘했던 선수고 레전드죠. 다비드 실바, 그리고 콜라로프 등을 영입하면서 화려함보다는 좀 뭔가 구단에 꼭 필요한 선수를 데려왔는데 겨울에는 에딘 제코 거물급 선수를 영입했어요. 이때부터 리버풀, 맨유, 아스널 그러니까 전통의 강호도 상대 좀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FA컵 결승전에서는 야야 투레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42년 만에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수르 구단주의 첫 우승이기도 하고요. 리그에선 3위를 기록하며 고대하던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역사적인 리그 우승 2011-12 시즌을 알아봐야겠죠. 맨시티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시즌이라고 할 수 있네요, 기자님. 네, 그러니까 뭐 맨시티의 역사를 바꾼 시즌이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세리오 아구에로 이때도 좀 놀라웠어요. 아구에로가 저길 간다고? 바르셀로나 안 가고?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뭐 무시할 수 없는 스쿼드를 구축을 했고요. 이 시즌에는 식스앤드 시티라는 말이 나오는 전설적인 경기 리그 그라운드였는데 맨유와의 경기였죠. 발로테리와 제코가 2골 아구에로와 실바가 1골씩 넣을 사람도 다 넣었어요. 그쵸. 어쨌든 맨시티는 맨유의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퍼거스 감독은 당시 맨시티를 시끄러운 이웃이라 평을 했는데 이완패 이후에는 진정한 라이벌이 됐고 어쨌든 맨체스터 더비의 흐름이 이때부터 조금씩 바뀌었다. 이후에도 맨시티는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맨유와 우승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갈면 갈수록 맨유가 좀 뒷심을 발휘하면서 그래도 역시 맨유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최종전이었죠. 맨시티 상대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였어요. 그 당시 강등권이었기 때문에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는데 두 골을 하면 끌려갔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썬더랜드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고 맨시티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 추가 시간은 4분이었고요. 이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코가 일단 먼저 골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아구에로가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3대 역전승을 결국 거뒀습니다. 44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만수르 구단 체제에 의해서 첫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만수르 체제 첫 우승 이후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2-13 시즌에는 큰 영입보다는 선수단 정리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승 후에 이제 다음 시즌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지만 선수 보강은 사실상 없었고 좀 방출이 많았던 결국에는 좀 2위를 차지하는데 이에 좀 안치니 감독이 좀 불만을 표출했죠. 왜 이렇게 좀 해줘라. 근데 우승을 못했고 결별을 하게 됐고 13-14 시즌 앞두고는 이제 페레그리니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페르난지뉴, 나바스, 네그레도, 요베티치 등이 영입이 됐는데 뭔가 지도력이 더해지면서 리그와 리그컵 더블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시즌은 좀 부진했고 2위, 4위를 기록하면서 2016-17 앞두고는 세계적인 명장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맨시티의 역사 또는 왕조가 좀 만들어진 순간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맨시티 역사 1편이고요. 시끄러운 이웃에서 EPL의 강호를 거듭난 시기 아니면 왕조를 구축했던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인터 위키에서는 맨시티가 레전드 아구에로를 통해 어떻게 왕조를 구축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인터풋볼에서 이번 맨시티 특집으로 준비한 게 또 있죠. 아까 2011-12 시즌 첫 우승을 이뤄낸 아구에로의 결승골 시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다 이유가 있죠?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의 레전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구에로가 팀을 떠나긴 했지만 맨시티의 이런 기틀을 잡아놓은 최고의 선수. 그러니까 맨시티는 레전드의 이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 새 유니폼 뒤쪽에 보면 그때 첫 리그 우승 만수제제에서 그때 우승 결승골을 터졌던 93분 20초가 글자로 새겨져 있고요. 그 글자 안에 또 아구에로 등번호인 10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확히도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의미를 더했습니다. 맨시티 팬들을 위한 또 좀 스토리가 좀 있어서 저희가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좀 유니폼을 좀 소량 좀 한정적으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할인가도 조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새 시즌 유니폼이니까 할인이 많이 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 할인가로 좀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좀 아구에로의 등번호가 적혀있는 또 의미 있는 시즌의 유니폼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디펜딩 챔피언 유니폼이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으니 한번 언박싱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어서 그쵸. 여기가 아마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3분 20초 이게 숫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0번이 또 이렇게 음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 있는 네네. 거예요? 아구에로 등번호로. 93번 20초 여기 옆에 그리고 10번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시죠. 하늘색의 그런 포인트는 네, 얼굴이 가려지니까 네 하늘색으로 맨시티가 원래 홈색이잖아요. 하늘색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푸마에서 만든 이 봄킷입니다. 색감이 상당히 좋고 또 마킹도 잘 돼 있고 등번호 아구에로 마킹하면 참 좋을 텐데. 네 한번 저는 만약에 이걸 제가 구매한다면 그래도 아구에로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진짜요? 뭐 떠났어도 아마 될걸요? 이게 마킹 안 되진 않을 텐데 아니 지난 시즌 걸로 하면 되니까. 네, 인터풋볼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풋볼의 온라인 스토어 IF 메가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 시즌 유니폼인데도 특별 할인가로 진행되고 있고 한정 수량이니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으로 PD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계시겠죠? 위에다 이렇게 해주겠지? 네. 네. 인터풋볼 인스타그램에 자세한 구매 방법이 나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터풋볼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위키 맨시티 2편도 재미있게 돌아올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